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3부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네, 연휴를 보내고 맞은 오늘 우리 시장은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만큼 얼어붙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코스피는 1.3%가량 내리면서 2,91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외국인은 8거래일간 2조 원이 넘게 팔아치웠는데요. 시총 상위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 마감한 가운데 대장주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로 올해 들어 처음 6만 전자로 주저앉았습니다. 코스닥도 1.3%가량 하락하면서 940선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장중 1,200원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은행은 증시 불안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연 0.75%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불안한 시장인데요. 그 돌파구를 주유소 3부를 통해서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유소 3부에서는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꼼꼼히 짚어드리니까요. 네, 지금부터 바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장세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서울경제TV에서 개국 13주년을 맞아서 무료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10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유튜브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바로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아우, 정말 연휴를 쉬고 딱 맞은 오늘 우리 장이었는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이 3천선을 안착하기 전까지는 이 바닥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면서 저희가 리스크 대비를 할 수 있었거든요.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위원님? 3천 안착이 참 되게 어렵네요. 3천이 그렇게 대단한 자리가 아닌데 어제 이제 일본 증시, 뭐 아시아 증시 괜찮았었습니다. 물론 오늘 좀 밀리긴 했지만 그리고 지금 뭐 해외 선물 뭐 급락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미국 선물은 조금씩 플러스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우리나라 시장만 계속 약세를 보이면서 거의 뭐 급락 수준으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자,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우리나라만이에요. 뭐 아침서부터 뭐 지난주도 계속 설명해드렸으니까 차트 이제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지겹죠. 지금 뭐 일본 시장, 뭐 중국 시장, 뭐 미국 시장 뭐 그렇게 크게 폭락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나라 코스피 3천 안착하지 않으면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지지난주 29일, 30일, 10월 1일 날 여러분들한테 현금화 20%를 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수가 3천 안착하기 전에서는 아직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공략을 하더라도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고 2,900이 깨지면 손절 대응도 하시고 뭐 그런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물려도 소비주 위주로 좀 대응하시라 그랬는데 소비주가 여전히 좀 강합니다. 뭐 최근 뭐 추석 전도 마찬가지고요. 추석 이후에서도 계속 지금 그 공휴일이 계속 월요일마다 계속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도 그래도 소비주들은 뭐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라든지 카지노라든지 뭐 엔터주 뭐 많이 있습니다. 그쪽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뭐 빠지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뭐 종목 몇 개 좀 살펴보게 되면 자, 뭐 모두 투어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 투어도 마찬가지고 뭐 최근에 올라간 거에 비하면 다른 종목에 비하면 떨어진 게 거의 없죠. 바로 이제 위드 코로나라든지 지금 코로나 치료제 경구용 이제 알약으로 만들어진 이제 치료제가 이제 긴급적으로 FDA 이제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게임 체인저가 돼서 전 세계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 경각심을 확 낮출 수 있는 그런 치료제로 좀 사용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얘기한 것보다는 이 부분을 의학 교수님들이 TV에 나와서 많이 얘기들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도 타미플로제 같은 경우도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서부터 해서 이게 이제 많이 뭐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감소를 시켰거든요. 마찬가지 이번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 그러면 위드 코로나 관련주에 해가지고 이쪽이 이제 정부에서도 11월 달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지금 소비주들은 여행, 항공, 카지노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좀 잘 강하게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차별합니다. 지금 계속 떨어지는 지금 어디가 많이 떨어지고 있냐면요. 지금 삼성전자가 약하다 보니까 IT 부품줄 무지막지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무지막지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 두 종목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몇 년 동안 최소한 뭐 4년에서 짧게는 1, 2년 동안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IT 부품주 제약주들이 고점에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뭐 거의 웬만한 종목도 30% 40%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쪽 그 체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에 비하면 지금 소비주들은 잘 떨어지지도 않고요. 뭐 키이스트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뭐 올라가기만 했고 뭐 초록뱀도 떨어지긴 했지만 그리고 제가 계속 그 소비주들을 계속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색 넥타이를 계속 아침 방송도 계속 메고 나오는 이유가 소비주를 보시라고.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제 초록뱀 미디어가 추천했는데 상한가를 가고 그게 단기간에 100%를 넘게 수익을 냈었어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소비주들 그다음에 엔터주들 움직일 때마다 제가 녹색 넥타이를 메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하지만 2,900이 깨지지 않으면 그리고 조만간에 뭐 3,000을 안착을 하게 되면 저는 계속 소비주를 잘 봐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니까 소비주 위주로 해서 꾸려가시면 지금까지 뭐 그렇게 크게 손실 나는 것보다는 뭐 SM라이프 디자인도 최근에 수익 꽤 많이 났었죠. 그리고 키스트도 수익 꽤 많이 내드렸고 그리고 지금 다른 종목들 좀 미비하지만 다른 종목이 떨어진 것 비하면 그래도 잘 버티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비주가 그래도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소비주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삼성전자 얘기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7만 전자에 이어서 또 6만 전자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사실 최대 매출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가가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 삼성전자 좀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 수급이 꼬여서 그래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도 했고 제가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그동안에서 상담을 많이 했을 때에서 삼성전자 최고의 종목이죠. 실적도 좋고 뭐 전망도 좋다라 그러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들은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는 부분들과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 여전히 좋습니다. 좋지만 저는 사지 말라 그랬어요. 왜? 좋은 종목은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사면은 셀트리온하고 삼성전자를 산다는 얘기가 작년에 제일 많았고요. 그러니까 주식 처음 하면 뭐부터 사냐면 일단 삼성전자를 사요. 그리고 셀트리온을 삽니다. 딱 두 가지를 하는데 근데 올해 좀 바뀌었죠. 삼성전자를 사고 카카오를 사고 네이버를 산대요. 근데 다들 재미가 없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작년에 저도 삼성전자를 추천을 했었어요.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5만 원대에서 추천했었고 그다음에 5만 5천 원, 5만 6천 원대에서 몇 번 추천했었습니다. 근데 추천했는데 작년에 대부분 종목들이 다 많이 올라갔죠. 뭐 에코프로 BM, 코스모신 소재 다 추천했더니 300%, 600% 올라갔어요. 코스모신 소재는 690%가 올라갔고 추천한 대비.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LNF 에코프로도 다 추천했던 종목인데 작년에 다 바닥에서 다 너무 싸가지고 그때 주워 담으라고 에코프로, LNF, 우세MS, 그다음에 뭐 PNE 솔루션인데 이름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서 삼성전자 그때 당시 추천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기억에 없을 텐데 삼성전자도 그때 수익을 많이 내가지고 제가 종종 이제 자랑을 5초까지는 했습니다. 많이 올라가갖고 수익 그때 바닥에 추천했던 종목 많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하면서 100%는 못 찍었던 것 같고 뭐 8, 90% 올라갔던 것 같았는데 기억은 잘 나질 않아요. 어쨌든 그 정도는 수익을 나서 얘기는 했었었는데 바로 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조정을 받게 돼 있어요. 조정을 받는데 거기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지금 말을 듣지를 않죠. 아주 그냥 말썽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눌러놓고 물론 뭐 공매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슈 때문에 뭐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길래 제가 오늘 신의 한수 방송 그 소통 방송에서 삼성전자를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공략을 할 수 있을 자리대는 있다. 근데 저는 삼성전자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걸 살 거면은 차라리 후성을 조정받으면 후성을 더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계속 후성이 훨씬 더 낫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저는 후성이 낫다고 생각을 해요. 조정받으면. 어쨌든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안 가는 이유는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고 6만 원은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은 손절보다는 버티시는 게 낫고요. 내일도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왜 그 지지 라인들을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오늘 있었던 6만 9천 원 라인도 일단 1차 지지 라인이긴 합니다. 근데 좀 약한 지지고요. 그 다음 지지 라인은 한 6만 5천 원 정도로 보고 그 다음 지지 라인은 6만 2천 원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 저는 삼성전자를 지금 이 추에서 이거를 공략하는 것보다는 지금 다른 싸고 좋은 종목은 많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소비주들 그쪽이 훨씬 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소비주를 지금 당장은 주워 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만 삼성전자가 나빠서 그런 거는 아니니까 올 연말 끝나고 내년에서는 삼성전자도 바닥을 치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수급을 한번 볼게요. 수급 보면은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기 때문에 이게 좀 멈춰야 됩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미련을 못 버리는 거죠.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오늘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샀는데 1,200만 주를 샀어요.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 어마어마한 이 매수세가 좀 멈추는 상황이 좀 나와야 삼성전자는 하락세를 좀 멈추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거를 물타기 아니고 불타기라 그러죠. 계속 이거를 막 사갖고는 안 되고요. 이게 어느 정도 멈출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 주가를 봐보세요. 바닥이 아니고 좀 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싸지면 또 그때에서는 또 싸다고 또 이제 많이들 이제 다시 올라가면은 그때서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살 텐데 지금은 수급이 꼬여 있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손절하라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버티시라는 얘기입니다. 시간 오래 걸릴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시간 오래 걸릴 겁니다.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망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 1년 뒤에 막 빠져 있으면 주워 담으세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는 거. 지금은 아니다는 거. 그래서 삼성전자는 저는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뭐 빠지는 것도 원하지도 않고요. 그냥 6만 원, 7만 원 그냥 계속 1년 내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종목이 가거든요. 물론 갖고 있는 분들은 8만 원, 9만 원 갔으면 좋겠지만 이 수급을 봐보세요. 이게 8만 원, 9만 원 가기가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너무 물타기 하는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좀 아니다라는 거 오늘 좀 많이 좀 얘기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또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어려운 시장 속에 또 종목 고민 깊으실 것 같습니다. 고민되는 종목들 주유소 3부에 가져오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는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정부가 이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11월 9일이라는 구체적인 일정을 밝힌 만큼 이정수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던 위드 코로나주 또 소비주들은 그래도 이 힘든 장세 속에서 잘 지켜내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위원님과 함께 시장 흐름 짚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위원님과 함께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로 이정수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국전력요. 한국전력 종목이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33,250원이요. 33,250원을 매수하셨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한 20% 됩니다. 네, 비중은 20% 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전력 33,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으면 굉장히 오래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예. 한 2, 3년 되셨어요?
한 3년 넘었지 싶은데요. 네, 3년 정도 넘으셨고, 근데 계속 지금 주가가 하락세 보이고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전기요금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경영 적자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해서 고민이 깊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사니까 예.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많이 물량을 예, 담아서 예. 네, 이 주가가 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예. 주셨는데 네, 저희 그게 위원님께서는 제일 또 걱정이 됩니다. 네, 어떻게 봐주실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재 전문가입니다. 예. 자, 한국전력 단타용은 아니시죠, 그렇죠? 예, 장기 투자합니다. 장기 투자로. 근데 지금 예.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니까 좀 걱정이 많으신데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싸다고 이제 덤비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자, 여기서 만약에 한국전력이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가면서 뭐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제 지수가 올라가든 반등을 줘서 뭐 떨어졌다가 올라가든 그냥 올라가든 올라가서 지금 저점에서 한 40%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래도 한 3만 1,000원 정도 되네요. 50% 올라가게 되면 한 3만 3,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올라오면 대부분 투자자들이 3만 3,000원 정도 올라오면 한 50% 그렇죠? 한 50% 정도 올라오는 자리거든요. 한 50% 정도 올라오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벌써 한 30%, 40%, 50% 올라가면은 그대로 들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많이 올라가서 조정받을 거 생각해서 많이들 매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런 대형주들 그러니까 급등락하는 이제 뭐 1년 사이에 급등락하는 종목들은 확 올라가면 팔았다가 확 떨어지면 다시 확 사고 이게 가능하지만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2년, 3년 걸려서 올라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 5년, 6년 올려갖고 올라가고 보면은 빠질 때도 1년, 2년, 3년, 4년, 5년 올라갈 때도 1년, 2년, 3년, 4년 올라가고 5년까지 버틴 겁니다. 5년 동안 버티고 또 1년, 2년 중간에 또 1년 올라갔다가 또 1년, 2년, 3년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한 5년 올라갔다가 5년 빠지고 또 5년 올라갔다 또 5년 빠지고 중간에 1년 올라갔다가 또 2년 빠지고 뭐 2년 빠졌다가 3년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의 있는 종목은 개인 투자자들이 꾸준히 가져가는 확률이 많이 떨어져요. 이건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개인들이 지금 많이 샀다 그래서 저걸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올라갈 때 2년, 3년 정도 천천히 올라가다가 이게 급등이 어차피 안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개인 투자자는 매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 위치를 좀 전에도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바닥 부분에서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개별주였으면 뭐 무슨 쇼박스 움직이듯이 뭐 쇼박스 막 상한가도 가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이런 식으로 쇼박스 움직이듯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갈 텐데 그런 종목은 아니라서 그냥 천천히 그냥 모아서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은 지금 20% 적당하신 부분들이고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 마시고 나중에 지수가 뭐 3,300을 가든 3,400을 가든 그렇게 가서 낙폭과대 종목들도 다 가고 시장이 좋아져서 그때는 안 되겠다. 바닥에 있는 거 요거라도 좀 더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사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데 괜찮고요. 지금 자리는 지금 빠져서 뭐 얘만 지금 힘든 게 아니고 지금 다 대부분 종목 다 그렇거든요. 예. 근데 대형주들은 이런 식으로 빠져 있는 종목은 결국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년, 2년 고생하다 보면 수익으로 바뀌는 자리에 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거는 장기 투자용으로 그냥 쭉 끌고 가셔도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장기 관점에서 볼 때 보유를 하신다면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추가 매수는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대응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종목이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50% 90만 8천 원이요. 비중이 50%면은 꽤 되시네요. 네, 네, 90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그러면은 지금 매수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20일 되는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네, 한 달 정도 들고 계신 건데 50%면은 좀 비중을 많이 들어가셨네요. 네. 어떤 기대감을 안고 매수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백신 이것 때문에 예, 예. 예,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네. 빠지는데 그냥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가도 괜찮을 건지 그게 네. 궁금해가지고 아, 전화 네. 드려봤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으로 매수를 네. 하셨는데 또 네, 이제 네, 머크사에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소식이 나오니까 또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하락을 크게 했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매수가 밑으로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매수가 위로 올라와서 수익을 챙길 수 있을지 저희 이정수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질문을 주셨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래도 다른 제약주에 비하면은 빠진 게 별로 없어요. 다른 제약주들은 지금 고점에서 뭐 60% 빠진 애들 상당히 많고요. 뭐 반토막 나는 애들은 더 많고요. 뭐 30% 빠진 거는 뭐 양반일 정도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빠진 부분은 없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안 빠졌나 봤더니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물려가지고 그렇게 쉽게 만약에 이게 삼성전자였다면 삼성전자만큼 더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차트를 보니까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좀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계속 버티고 가져가는 게 좋을 거냐라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따지게 되면 이만큼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시 여기서 반등 나오게 되면 90만 원 정도에서 일단 비중을 확 좀 많이 좀 줄이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좀 안정적이 되거나 왜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회사는 괜찮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싸게 사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제가 삼성전자도 저렇게 떠 있을 때에서 삼성전자 최고의 기업이죠. 근데 떠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이 좋은 종목 나중에 떨어지면 바닥에 싸게 사면 된다라는 얘기만 했었는데 왜냐면 제가 이거 작년에서 5만 원대, 5만 5천 원대 추천했던 종목이거든요. 삼성전자도. 그때 추천하고 나서 거의 8, 90%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라가서 쳐다를 안 봤던 종목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좋아요. 좋은데 이 위치에서 90만 원에서 공략해서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요. 이 좋은 종목을 조정받으면 뭐 60만 원이나 50만 원으로 밀리면 거기 다시 싸게 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 빠진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지금까지 잘 버텼으니까 여기서 반등 나오게 되면 지금 지수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만 말을 안 들어서 그러는데 지금 제약바이오도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뭐 한미약품, 뭐 녹십자, 뭐 한미약품 지금 빠진 거는 지금 40 거의 3만 원대에서 빠진 거니까 지금 얘도 대형주가 40% 빠졌어요. 한미약품이. 뭐 셀트리온도 뭐 장난 아니죠. 지금 셀트리온도 고점 대비 빠진 거는 이미 40%가 넘었고요. 최근 고점 대비 빠진 게 요게 30%입니다. 최근 뭐 2달도 안 돼가지고 이게 30% 빠진 거고 여기서 빠진 거는 40%가 넘었고 46%나 되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은 지금 제약주들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장이 반등 나오면 쟤네들도 자율반등하는 게 줍니다. 그러면 자율반등을 주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뭐 제약주 섹터에 있고 강했으니까 덜 빠진 거니까. 그래서 저의 의견은 이게 지금 반등 나오면 지금 90만 원을 올라가려고 지금 머리를 좀 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90만 원 쪽으로 올라오면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받으면서 어쨌든 90만 원에서 95만 원 사이로 올라가면 일단은 잘 챙겼다가 시장을 보고 다시 낙폭과대 종목의 제약주를 다시 공략을 하든가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떨어지면 다시 싸게 공략을 하는가 하는 게 좀 안전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 90만 원 선에서 비중을 줄이고 저점에서 재매수해서 만회하는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A스토리 A스토리 종목이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3,100원에 6%요. 네, 43,1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6%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또 오징어 게임 덕분에 이 K 콘텐츠주들이 굉장히 요즘 핫했는데 근데 오늘 10%나 하락하면서 마감을 해서 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요거 한 3주 정도 됐는데 네, 많이 올라갔다가 그러니까요. 좀 수익을 챙기실 수 네. 있었는데 좀 더 갈 것 같아서 네, 두고 있다 보니까 오늘 아. 많이 빠졌어요. 너무 아쉽네요. 네, 계속 다음 주 네, 지리산 방영 하잖아요. 네네, 그때까지 가져가면은 시청률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예, 올라갈 확률이 높을지 네. 목표가
대응 좀 부탁드릴게요. 네, 또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10%나 빠지는 모습을 보여서 너무 네.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지리산 기대감으로 다시 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저희 이정수 위원님께 바로 상담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뭐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이 최근에 잘 움직였어요. 뭐 뉴, 그다음에 에이스토리, 뭐 쇼박스, 뭐 제이 콘텐츠리 뭐 등등 추천했던 종목들도 있고 그런데 OTT 관련주들, 그다음에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은 아직 안 죽었다고 봅니다. 소비주들은 특히 K 콘텐츠 관련주들이 이제 앞으로 세계에서 계속 각광을 받을 것 같고 우리나라 뭐 미나리서부터 해서 뭐 영화 뭐 그게 뭐 한번 시상을 했다라 가지고 갑자기 조명을 받은 게 아니고 이미 10년 전서부터 해서 유럽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한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K 콘텐츠에 대해서 힘이 있다. 그리고 재미있고 그다음에 이게 먹힌다라는 전 세계에 먹힌다라는 걸 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됐는지 사람들이 무슨 계기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오징어 게임 때문에 야, 한국 콘텐츠가 이렇게 대단하구나라고 느낀 것 자체가 다른 해외 사람들이 그게 더 신기하대요. 그러니까 이미 10년 전서부터 이미 어느 정도 기초를 다 다져놨는데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있었고 기초를 다져놨기 때문에 이제 꽃을 핀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아직 K 콘텐츠 관련주는 아직 안 끝났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거는 복구가 될 것 같은데 자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최근에 뭐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여기 저점 여기 언제면은 이제 9월 15일 날 한 달이 좀 안 됐는데 60%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60% 올라갔으니까 60% 올라갔으면 10%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급등했던 종목은 조정도 좀 깊지만 다시 아직 섹터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다시 또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지금 비중 6%밖에 안 되니까 좀 더 빠질 것 같아요. 좀 더 빠지더라도 좀 참아내시고 어차피 올라가서 수익만 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조정받으면 35,000원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빠지면 비중을 더 실으세요. 35,000원 선에서요? 그 글로 내려오면. 내려오면은 이거 35,000원 부분으로 내려오면 그러니까 그쪽이면은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35,000원 정도면. 물론 더 밀릴 수 있어요. 시장에 따라서는. 근데 35,000원 정도면 안전할 것 같고 21선짜리 37,000원짜리 좀 애매합니다. 추가 매수하기 좀 애매한데 뭐 불안하시면 뭐 다음 뭐 한 2, 3일 정도 좀 지난 다음에 또 다시 뭐 상담으로 또 문의하시면 되죠. 아침에 뭐 실전 매매 정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문의하시면 되고 어쨌든 35,000원 정도면은 추가 매수하는 데는 그렇게 위험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전고점 돌파 다시 나올 것 같아요. 5만 원 돌파 이상. 그래서 보유 말씀드리도록 5만 하겠습니다. 5만 원 보다가 48,500원에 60%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내리는 거죠. 네, 네. 만약에 5%밖에 안 올라갔으면은 아쉽죠. 그렇죠? 근데 5% 올라가게 60% 올라갔으니까 밀릴 수 있는 거고 또 많이 밀리면 원래 올라간 폭이 크면 조정도 깊지만 다시 또 크게 올라갑니다. 네. 급등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조정받으면 다시 매수를 해서 다시 세게 올라갈 수 있는 특징이 있는 종목이니까 뭐 괜찮습니다. 조정받으면 더 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조정을 받게 된다면 35,000원 선에서 추가 매수해서 수익 실현하자라고 대응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위한 창구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전화번호 02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번호는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유튜브와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을 빠르게 만나보는 스피드 상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도와주시죠. 자, 스피드 상담으로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가는 것 같은데요. 자, LG전자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 자,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연매출 사상 최대 매출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났죠. 뭐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이제 그 배터리 부분에 대한 리콜 충당금 4,800억 때문에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냥 이제 그런 일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사고 한 번도 안 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보험이라는 걸 듣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LG전자는 영업이익은 반토막 났지만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상 최대 매출을 잃었다라는 것은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근데 주가는
오늘 IT주들이 다 약세를 보였듯이 물론 삼성전자보다는 오늘 LG전자가 좀 낫기는 했어요. 그동안 먼저 두드러 맞아서 그렇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분 매수 가격은 16만 9천 원에 비중 20%신데 좀 비싸게 사셨네. 이것도 좀 오래 걸리기는 할 겁니다만 버티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둘 다 회사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삼성전자가 빠졌던 부분들은 아침에서는 막 흔들리길래 장 초반에서는 뭐 반도체 그 업황 그 불확실성 이 얘기보다는 저는 이미 지난주에 이미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렇죠? 그 삼성가에서 그 상속세 낸다고 그거 주식 판다고 얘기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그걸 또 재탕해서 또 흔들리나 그랬더니 뭐 그것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사실 그 이슈도 있었던 건 맞는데 지금 기사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이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수급이 좀 안 되니까 그다음에 반도체도 부족하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갖고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거 다 헛소리라고 봅니다. 어차피 올라갈 때 되면 다 좋은 얘기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들 그다음에 지금 IT 섹터의 업황들 지금 실적 나왔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물론 막상 또 뭐 예를 들어서 다음 4분기라든지 내년 1분기 되게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지금 뭐 이제 앞으로 우려된다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 기자들 있잖아요. 이름 다 적어 놓으세요. 다 적어 놓고 나중에서 그런 기사 계속 안 좋은 기사 계속 거꾸로 쓰게 되면 그 기자들을 쓰는 것들 다 피해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보면은 지금에서 안 좋은 얘기 쓰는 그 기사들은 나중에 바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IT 섹터는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LG전자도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건데 뭐 맨날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좀 비싸게 사서 그렇지. 근데 지금 10만 원까지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만 원까지는 빠질 거 생각을 하고 물타기 할 걸 생각을 한다라 그러면 함부로 하지 마시고 확인이 되면 제가 지수 3천은 안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수 3천이 안착을 하든 안착을 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추가 매수하겠다 생각을 하고 이거는 10만 원이면 이게 작은 자리는 아니에요. 작은 자리는 아니지만 10만 원까지 빠져버리게 되면 현재 자리에서 17% 더 빠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빠지는 폭이 작은 것도 아니고 쉽게 내려오는 자리도 아니니까 이 얘기로 막 손절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타기는 지수 3천 안착하기 전까지는 조금 참으시고 그리고 오히려 밀리면 손절보다는 10만 원에서 더 사겠다 이 생각으로 버티시면 됩니다. 많이 빠지면요 많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16만 9천 원 사셨다 그러는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원래 스피드 상담인데 자 보세요. 주가가 제가 바닥에 있을 때 이거를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많이 얘기했던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제가 애플카 때문에 별거 그거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나중에 분명히 저 빠질 거다. 그러니까 기사로 움직였던 부분들은 나중에 빠질 거니까 절대로 저기 위해서 쫓아가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 다음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진짜로 그때 가서 얘기를 하는 건지 여러분들 한번 돌려봐 보세요. 그때 다시 애플카 얘기 나올 때에서 이거 이때 당시 여기 밑에 있을 때에서 이거 LG전자, LG디스플레이 이거 주가 싸다 이거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 나와서 2주인가 3주 뒤에서 상한가 갔죠. 그러나서 너무 급등하니까 이거 애플카 이슈 때문에 너무 움직이는데 이거는 쫓아가면 안 된다. 나중에 기다리면 내려오게 된다. 지금 결국 내려왔잖아요. 물론 좀 10개월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서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의 문제는 없다. 그냥 수급이 꼬이고 떨어질 때가 돼서 떨어지는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카카오. 자, 카카오도 여러분 이제 대충 이제 무슨 얘기 나올 줄 알죠? 주가는 좋아요. 주가는 좋은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떨어졌으니까 이제 여기서 좀 하방 경직을 줄 것 같아요. 이분은 매수한 가격대는 11만 4천 원이신데 이분은 그래도 매수 가격이 비싸지는 않네요. 이분은 좀 대응하기가 좀 수월하겠습니다. 자, 손절 라인을 10만 원까지 잡는 건 좀 그렇고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요. 이제 10만 8천 원 정도를 잡으시고 올라오면 욕심내면은 한 13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욕심 안 내면 그 전에서 팔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반등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매수 가격이 그렇게 높질 않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노랑풍선. 자, 여행 관련주. 제가 여행 관련주, 그다음에 항공주, 카지노, 엔터주, 영화 제작, 뭐 이런 음식 업종 이거 다 계속 그 하반기서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쪽 관련주를 봐야 된다 그러겠죠. 왜냐면은 세력들이 매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랑풍선도 한번 보면요. 거래를 한번 봐보세요.
지금 누군가가 지금 이걸 사놨어요. 이게 원래 언제서부터 사놨냐면은 이미 작년도서부터 매집이 돼 있는 겁니다. 매집이 끝난 거예요, 사실은. 매집이 끝난 상태에서 죽지도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팔아야 던지는데 얘네들이 팔 생각이 없죠.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 올 텐데.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는 코로나가 진짜 타미플로제처럼 타미플로 예전에서는 그 신종플루 같은 경우 신종플루는 되게 무서웠던 병이었잖아요. 몰라가지고 걸리면 죽는다 이런 얘기 나왔던 그 사망률도 굉장히 높아가지고 한때에서는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있었던 그런 질병이었는데 타미플루제가 이제 알약으로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니까 그냥 감기약처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인식이 돼버렸는데 코로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랑풍선도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한번 더 튀겠죠. 저는 그래서 이 노랑풍선은 좀 더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은 매수하신 가격대가 15,800원. 최근에 사신 건데요. 15,000원 안 깨지면 더 가져가셔도 좋고요. 한 2만 원 정도 올라오면 다시 질문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한 패턴인데 만만한 패턴은 아닌데 어쨌든 노랑풍선 다시 한번 움직일 것 같아서 양호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다음은 SFA. 자, 이제 반도체 섹터에 있는 종목인데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LG전자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니까 주가가 지금 다 하방으로 다 지금 꺾여져 내려가 있는데 좋게 얘기하면은 가격이 좋은 종목들이 가격이 싸지니까 우리나라 IT 국가잖아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또 반도체고 그런 얘기를 작년에서 올해서부터 모든 방송사, 저도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방송사에서 맨날 그 얘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IT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IT 섹터에다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거꾸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전망과 앞으로의 그 기업의 가치라든지 그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저는 싸다고 봅니다. 싼데 싸다고 주가가 가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 실적이 좋다 그래서 가는 게 아닙니다. 뭐가 좋아야 되느냐? 돈이 들어와야 돼요. 기업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안 사는 것들을 막 사는 것들을 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키스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자꾸 소비주를 얘기하냐면 자 키스트 일단 얘는 아직 주가 차트가 우상방향으로 이렇게 올린 거는 아닙니다. 올린 거는 아닌데 조만간에 뚫을 것 같아서 수급 보면 이렇게 기업 외국인들이 사는 것들이 있죠. 물론 여행주들이라든지 뭐 항공주들이라든지 보면 많이 그냥 빨간색으로 많이 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조정받을 때 사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지금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빠지긴 했지만 지금 이제 매도가 나와서 그러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그동안 강했던 이유가 저런 이제 수급의 힘 때문에 그런데 후성도 그랬고 지금 최근에 항공주도 그랬고 여행주들도 마찬가지고 저런 수급의 힘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서 바닥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들은 이런 이제 엔터주라든지 뭐 쇼박스도 마찬가지고 뭐 제이콘텐트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외국인들 기관들 제이콘텐트리도 이것도 지난달에 추천을 했었던 종목인데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 종목도 우상향으로 이렇게 꺾인 종목 있죠. 그렇지. 이게 FM이죠. 봐봐요 한번. 기관들 계속 사죠. 연기금 계속 사죠. 이런 게 계속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SFA 한번 볼게요. SFA는 지저분하죠. 그렇죠? 뭐 강하게 들어오는 것도 없고 거래량 자체가 마른 거예요. 예전에는 거래량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았었는데 거래가 지금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SFA는 회사도 괜찮고요. 성장성도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안 가느냐? 주식은요, 돈놀이입니다. 돈을 예를 들어서 이거 올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시가총액 1조 2천억이죠. 100조 있는 사람이 이거 5조를 갖다가 사겠다라고 엄청나게 매수를 걸어놓으면 이거는 맨날 상한가 가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올리면 누가 살 건데. 그렇죠? 그래서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IT sektor들이 지금 돈들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 어디로 들어가느냐? 소비주로 들어간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계속 소비주를 얘기하는 이유가 IT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세력들이 하여튼간 괘씸하게도 밀 것처럼 작년 들어서부터 꼬시다가 얘네들이 안 가요. 근데 안 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장기 투자하세요. 오래 가져갈 수 있으면 회사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지금 소비주로 돌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장기 투자로 가져가면은 42,500원 갈 때 되면은 돌리고 간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 투자를 그러니까 IT 섹터가 돌아와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가 살아나야 되고 하이닉스가 살아나야 되고 반도체 부품주들이 막 난리를 쳐야 되는데 지금 그러질 못해서 그래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서는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 자, 유니온 머티리얼.
자, 요거는 지금 계속 누가 들어가서 지금 장난치는 것 같기는 한데 한 번은 튀겠죠? 한 번은 튈 거고 3,796원의 비중은 5%. 저번에도 한번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한번 4,000원 정도 올라오면 거기서는 한번 비중을 한번 줄여지라 했던 그거 같아. 그분이신 것 같은데 4,000원 정도 한번 도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갖고 있다가 지금 한번 튀게 되면은 지금 실적은 뭐 고냥고냥하네요. 단기 순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는데 적자 전환이구나. 그래요. 일단은 보유 말씀을 좀 드리면서 4,000원 정도에서 한번 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명료하고 또 시원하게 스피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저는 정말 신기했던 게 종목 상담 정말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매수가랑 종목명 그리고 비중을 딱 보면은 저번에 드렸던 종목이다 이렇게 아시나 봐요. 그렇죠. 기억이 나죠. 왜냐면은 그분이 이렇게 질문을 들어오게 되면요. 네. 이 사람들이 얼마에 샀는지 그분이 그 스타일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신 분인지 저점에서 잘 사는 분인지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중과 가격을 보면 네. 저희가 이제 그 얼굴을 보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주식을 샀을까라는 게 대충 눈에 보여서 와. 그래서 유니언 머티리얼 아까 가격을 봤을 때 저번에 이거 그 가격대에서 누가 한번 물어봤었던 거라고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네. 정말 많은 종목 상담을 해 주실 텐데 또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거 보고 제가 정말 이정수 위원님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정수 위원님과 보다도 든든한 대응 전략 세워보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로 이정수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라온 CQ예요. 라온 시큐어 종목이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5,900원에 30%입니다. 네, 5,900원에 30% 비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 한 6월쯤에 하셨어요? 예. 네, 그쯤에. 그때 들어가셨고 지금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 자꾸 빠지니까 가격이 네. 겁더라고요. 추가 매수도 좀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아니요. 추가 매수. 매수는 제가 전문가님 이제 의견을 들어보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의논을 드린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전화 알겠습니다. 드려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라온 시큐어 네. 바로 위원님께 진단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네. 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라운 시큐어 사실 1월달, 2월달, 3월달인가 2월달인가 3,500원대에서 이제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었었어요. 그때 당시 예. 그렇게 거래량도 없었고 움직임도 별로 없었고 사람들도 관심이 없었는데 네. 저는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봤었던 이유가 그 네. 백신 여건 나오기 전부터 그 뭐 민증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보안 기술을 가지고 뭐 이제 이슈들이 괜찮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신한솔 우리 이제 그 신한은행이 쓰는 그 보안 프로그램도 얘네들이 다 쓰고 이게 들어가는 데들이 많더라고요.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이라든지 공공기관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요 보안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회사가 괜찮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봤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뭐 그런데 차트가 올라갔다가 조정을 봐서 여기서 이중바닥이 만들어 놓기 때문에 괜찮길래 그래서 요거 한 이슈 되면 한번 움직이겠다 싶어가지고 주가가 계속 많이 올라갔고 자 보세요. N자형으로 올라가서 이게 수익이 많이 나면 요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는 이거를 팔아야 된다. 이제는 보지 마세요라고 하고 매도하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네. 계속 이거 종목 자랑하면서 이거 여기서 수익 꽤 많이 났어요, 이거. 지금은 떨어져 갖고 자랑 안 하는데 그때 당시 아마 80% 정도 수익이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80% 정도 수익을 내서 이거 이제 팔아야 된다 계속 얘기했는데 거꾸로 5,900원에서 꼭대기 사셨네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트를 딱 보면 우리가 N자형이라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오는 자리에서는 사시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좀 빠진 건데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서 왜냐면은 이거는 바닥에서 제가 이거를
뭐 지나가다가 이거 좋은 거니까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라운시큐 이거 분명히 간다. 계속 신한솔 얘기하고 카카오페이 얘기하고 막 그 이쪽에 인증서 관련주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서는 이제 백신 여권 얘기 나오길래 또 백신 여권 계속 얘기를 하면서 계속 강하게 얘기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갖고 많이 자랑했던 종목인데 이거 이제 물리니까 좀 제가 안타까워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과거 얘기고 그러면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주식을 쭉 지금 들어왔어요. 물론 최근에 물량도 다 줄이긴 했지만 이 저점을 다시 다지고 한 6천 원 정도가 올라가려면 한 30%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30% 빠졌습니다. 그렇죠? 네. 대부분 30% 빠졌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얘를 30%까지 올라오면 좋을 텐데 그거 전에 한 5,500원 정도 오면은 거기에서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그냥 팔아버릴 생각으로 다시 질문을 주시는 게 먼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 만약에 대신에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나중에 지수 다 올라간 다음에 늦게 올라가면 그냥 버티시는 게 낫고요. 네. 다른 종목도 올라간 것도 없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쟤네들이 물량을 털기 위해서 갑자기 무슨 호재가 터져가지고 뭐 백신 여권 얘기는 지금은 별로 안 나오지만 어쨌든 호재가 터져 쭉 하고 올라와서 뭐 20% 정도 올라오게 되면 일단 팔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네. 빨리 올라오면 그렇게 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다시 질문을 5,500원대에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유 전략 세워드렸고요. 네, 5,500원 선 올라오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고요. 위원님, 지금 이 먹구름이 낀 것 같은 이런 장세가 이어지면서 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불안하죠. 네, 내일 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자, 미국 시장이 올라도 우리나라 잘 안 올라갑니다. 일본 시장 올라가도 우리나라 안 올라가요. 이게 벌써 지금 며칠째가 아니고요. 벌써 한 5개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이러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죠. 미국 시장 빠지면 얼마나 또 빠질까 이런 이제 불안감이 있는데요. 과거에서도 이런 경우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안 따라가고 이런 건 있었죠. 근데 이게 벌써 지금 몇 개월 동안 이러고 있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은 지금 플러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 지금 최근에 떨어진 거 오늘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 과거에서는 여지없이 유럽과 미국 시장이 폭락을 하는 게 오늘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벌써 나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나왔었어야 되는데 그런 흐름은 안 나옵니다. 그러면 버텨야 돼요. 안타깝지만 지금 이거는 그냥 지금 시장이 그냥 그렇다라 인정을 하고 잘 보면 안 빠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왜 녹색 메탈을 메고 온다고요? 이유가 있으니까 제가 메고 온다 그랬죠. 한번 보면 되죠. 그렇죠? 앞으로 11월 달, 12월 달 갔을 때에서 소비주가 가나 안 가나. 저는 그래서 지금의 뭐 코로나의 게임 체인저가 뭐 그 경구용 뭐 치료제가 나와야 된다라 뭐 얘기가 나오는 그거는 있는데 그거 됐든 주식시장에 저는 일단은 이 활기를 좀 불러일으키는 게 소비주 쪽에서 좀 풀어주면서 이쪽에서 움직여주고 뭐 항공주라든지 아니면은 카지노라든지 이쪽에서 좀 움직여주면서 엔터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좀 분위기를 좀 띄우면서 좀 움직여주다가 좀 시장이 조금 이제 좀 좋아지는 상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은 내일 시장은요 2,900이 이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한번 보세요. 근데 쉽게 이탈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삼성전자를 너무 억지로 밀면서 때렸기 때문에 내일은 그래도 3,000을 안착을 해주는지 안 하는지 그걸 잘 보면서 계속 소비주 좀 잘 보시라는 말씀. 소비주가 지금 많이 빠진 게 없어서 좀 들어가기가 조금 곤란할 겁니다만 그래도 소비주가 좋습니다. 계속 소비주를 얘기하는 이유가 후성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후성도 계속 얘기하니까 올라갔죠. 주가가 그렇게 그렇게 많이 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소비주 계속 얘기를 하면 그쪽에 있는 종목은 하나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내일 시장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하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은요. 네,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란톡 열려 있으니까요. 샵 0082로 이정수라고 3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경제TV에서 개국 13주년을 기념해서 무료 대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10월 16일 오후 1시에 열리는데요. 유튜브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문의사항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